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소소한 중국어의 저는 강연주입니다. 大家今天吃了些什么呢? 여러분들 오늘 식사 뭐 하셨어요? 或者呢, 또는 你们今天吃的怎么样? 어떻게 맛있게 또는 잘 드셨나요? 저는 오늘 今天我吃了一碗咖喱饭. 카레 라이스를 먹었어요. 저는 이렇게 카레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不知道你们喜不喜欢? 여러분들은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카레를 좋아하기도 하고 반찬을 이렇게 차려놓고 하는 식사보다는 한 끼를 이렇게 한 접시 요리로 해서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유는 有很多 굉장히 많겠죠. 근데 반찬을 맛있게 만들면 참 좋겠는데 반찬 만드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콩나물 무침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웠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반찬만 맛있으면 사실은 콩나물 무침 하나 싹 맛있게 무쳐도 콩나물랑 밥에 올려서 먹어도 아삭아삭하니 진짜 맛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참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끼 요리를 제 스스로가 선호하기도 하고 가족들에게도 막 재료 때려 넣고 파이어 볶아가지고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 설거지도 좋고요. 여러 가지 이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식사라는 게 이렇게 개인의 취향도 다 다르고 그다음에 어떤 성향도 다르고 모습도 다 다르잖아요. 어찌됐든 근데 식사는 삶의 진짜 重要的一部分,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중국어를 공부할 때 초반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어떤 분야의 질문이 바로 이 식사, 跟吃的有关, 먹는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문장일 것 같으세요? 중국어를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해서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어로. 중국어로 말할 때 내가 그래도 이 문장은 좀 했으면 좋겠어. 이 문장은 궁금해 하는 문장들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많이 물으시는 질문 중에 하나는 고수 빼주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고수 빼주세요 중국어로 어떻게 할까요? 마출라이 고수를 뽑아내요? 그렇게 바로 직역해서는 안 되겠죠. 자, 이처럼 확실하게 내 불호, 싫어함, 원하지 않음을 드러낼 때 쓰는 표현을 그냥 뿌, 하지 않다가 아니라 하지 말아라 라는 뉘앙스의 표현 不要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不要 마치 산을 타듯이 부 올라가셨다가 要 내려가셔야지 정확한 발음이 돼요. 不要 그래서 하지 말아주세요. 不要 무엇을요? 톡톡톡 넣는 걸요. 자, 물건을 넣을 땐 팡 소리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언가를 넣다를 중거로 放이라고 합니다. 不要放 그러면 넣지 말아라 라는 큰 동사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不要放 자, 그러면 큰 동사 덩어리는 이미 상대방에게 의견 전달이 됐어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딱딱딱 나열해줘야 전체 문장이 완성이 되겠죠. 不要放 무엇을? 香菜 고수를 중거로 香菜라고 해서 不要放香菜 그러면 고수 넣지 말아주세요 라는 표현이 돼요. 근데 不要가 굉장히 하지 말아라. 난 정말 싫어요. 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말의 어감이 좀 상대방에게 상황에 따라서 불친절하거나 또는 내 스스로가 말하기에 이건 좀 너무 예의 없어 보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말의 뉘앙스를 좀 쪼물쪼물 만져줘 보도록 할까요? 전체적인 말의 뉘앙스를 좀 바꿔주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보다 부드럽고 완곡하게요. 자, 이때 쓰여지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중국어는 어떤 뉘앙스를 나타내고 싶으면 그 뉘앙스를 나타내는 단어를 쓰시면 되거든요. 완곡하고 부드러운 뉘앙스의 단어는 칭이 있어요. 그래서 칭을 어디다 붙여요? 문장의 맨 앞에 또는 문장의 맨 끝? 펑날 어디에 붙일까요? 그렇죠. 전체적인 문장의 맨 앞에서 말의 뉘앙스를 나타내주는 거니까 앞에 붙여야겠죠? 请不要放香菜 그러면 고수 넣지 말아주세요 라는 표현이 돼요. 이 표현 하나 있고요. 또 많이 물어보시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是什么呢? 뭘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궁금했죠?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중국은 사실 식사 전이나 식사 끝나고 나서 반드시 어떤 인사를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식사한다라는 그 순간,
그 모임이 중요한 거지 식사 전에 후에 어떤 인사를 꼭 하는 습관은 없거든요. 근데 저희와는 좀 다르죠. 저희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식사 예절의 하나로 몸에 익힌 거기 때문에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라는 인사가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하지만 만약에 뭐 친한 친구라든가 누군가가 여러분께 아주 멋진 맛있는 식사를 대접했다면 여러분들이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맛있게 참 잘 먹었어요 라는 표현을 중국어로 어떻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먹다, 吃 너무 좋았어요. 훌륭하다, 뭐 很好도 있고 非常好도 있고 很棒도 있고 特别好 등의 표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매우라는 수식어는 여러분들 마음껏 바꾸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훌륭하고 좋다는 好면 충분해요. 아주 간단한 단어들인데 이 단어들을 어떻게 조합할까요? 오늘 먹었어. 今天吃很好 이렇게 나열하면 될까요? 안 돼요. 为什么呢? 왜 안 돼요? 중국어는요, 전체적인 문장에서 정확한 수로 덩어리, 의견을 전달하는 수로 덩어리가 있으면 완벽한 문장이라고 했고요. 이 수로 덩어리가 하나만 있으라는 법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서 문 열게 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동사가 적어도 2개 들어가야 돼요. 어떤 순서대로? 동작이 발생하는 순서대로 하나의 동작 선상에서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발생하는 동사가 2개 이상 여러 개 있다면 그 발생하는 순서대로 동사를 툭툭 던지면서 나열하면 문장이 완성되는 게 중국어예요. 중국어는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그려주듯이 말을 해주시면 돼요. 이때 어떻게 말을 하냐? 그림이 눈앞에 펼쳐지듯이 단어를 나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문을 열게는 중국어로 어떻게 할까요? 문을 열려면 내가 저곳까지 가야 하겠죠? 그래서 가다 동사 툭. 그래서요. 열다 동사 툭. 무엇을 열었어요? 구체적인 정보까지 딱 하면 완벽하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는 상대방이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동사수로나 형용사수로를 탁 던져주고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시간의 양이 될 수도 있고 가 되는 거예요. 나열해 주시면 문장이 완성이 돼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吃很好 이렇게 하면 문장이 안 돼요. 이 문장에는 비록 짧은 문장이지만 먹다라는 동사 툭, 吃 하고요. 매우 좋다라는 형용사수로 很好가 막 뒤죽박죽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먹었으면 먹은 거고 큰 그림이 아주 좋으면 아주 좋은 거지. 큰 그림이 이 2개가 섞일 순 없어요. 연관성이 없거든요. 자, 문장을 다시 쪼개 볼게요. 이 很好라는 거는 사실은 뭐예요? 먹어서 생긴 구체적인 정보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와, 내가 오늘 먹었는데 여기 분위기도 참 좋고 식사하니 맛도 너무 훌륭했고 기분도 참 좋아요. 이 모든 게 두루 아우러져서 참 조화롭고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먹었는데 이 먹은 것이 먹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아주 좋네요. 很好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맛있게 참 잘 먹었습니다는 중국어로요. 이렇게 얘기해요. 今天吃的非常好. 뭐래요? 잘 들리셨어요? 아주 빠르게 돌아갔죠? 한 번 더 들어볼게요. 今天吃的非常好. 맞아요. 今天吃的非常好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떠올리신 그 단어들이 그대로 나열이 됐어요. 그런데 어떠한 단어가 쏙 숨어 있단가요? 바로 the라는 단어입니다. 맞습니다. 정도보어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동작이 이미 발생을 했거나 또는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해당 동작이 발생해서 어떠한 정도를 나타내는지 말하는 화자가 숙지하고 있고 알고 있고 파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 동작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어떠할지를 어떠한가를 표현하고 물어보고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문장은 중국어로 정도보어로 표현을 하고요. 보시면 동작을 했는데 그 한 것이 라는 뉘앙스를 나타내는 게 바로 the예요. 생김새는 이와 같아요.
사람 인자가 두 개 붙은 the, 双立人 the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the가 쓰이면 이건 나는 정도보어야 라고 기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중국어의 보어 중에요. 정도보어 말고 가능보어, 가능성을 나타내는 무엇을 할 수 있다, 뭘 할 수 없다를 나타내는 가능보어를 나타낼 때도 이 the가 쓰여지기는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吃的 먹은 것이 그냥 好가 아니라 너무 좋았어요. 非常好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정도보어 the의 특징은요. the 뒤에 너무나, 매우 또는 비교적, 별로와 같이 그 정도를 나타내는 소위 부사가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好가 아니라 非常好. 너무 좋았어요. 비교적 좋아요. 比较好 또는요. 별로예요. 不太好와 같은 표현이 쓰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 정도보어도 중국어의 일형식에 지나지 않아요. 어떻다는 거예요? 동사 뚝 먹었어. 근데 먹은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뭐예요? 非常好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열하면 누가 수로인지 가늠도 안 되고 듣는 사람도 헷갈릴 수 있겠죠? 중국어는 상대방에게 그림을 그려주듯이 단어를 나열해서 문장을 완성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뭐 한 것이와 같이 소위 우리가 말할 때 뉘앙스상의 끊어읽기를 하듯이 너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은 게 너무 좋네요. 吃的非常好. 그래서 오늘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드려요. 谢谢您今天吃的非常好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한 번 더 들어보고요. 이번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자, 실향부어도 일형식으로 말할 수 있다라는 편의 내용은요. 강의 여기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한 번 더 들어보고 今天吃的非常好， 따라해 보시고 今天吃的非常好。 마무리할게요. 저희는 새로운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